왕따였던 아이가 10년 후 교단에 서자 모두가 충격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교실에서 한 명의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새로운 담임 교사가 바로 10년 전 이 교실에서 가장 외로웠던 그 아이라는 것을. 일부 교실의 투명인간. 2014년 3월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 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이에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김민수, 당시 14살. 키 150cm의 왜소한 체구, 두꺼운 안경과 조용한 성격.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에게 말을 걸어온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드디어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김민수라고. 그 순간 교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웃긴 걸까요? 야, 제 말투 좀 봐. 김민수입니다 하래. 완전 바보 같아. 진짜 촌스럽네. 어디서 온 거야?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경상도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투리가 섞인 말투, 어머니가 해주신 촌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 아이들과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거나 매점에서 사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꺼내려는 순간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야, 민수야. 너 도시락 뭐 가져왔어? 민수는 기뻤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도시락을 열어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만들어주신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볶음밥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완전 할머니 도시락 같아. 냄새도 진짜 이상해. 여기 김치 상한 거 아니야? 야, 민수야. 너 이런 거 먹고 살아? 아이들의 조롱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도시락을 덮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민수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구석에서 먹거나 아예 굶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체육 시간은 더욱 지옥 같았습니다. 팀을 나누는 시간, 민수는 항상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어떤 팀도 그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야, 우리 팀에 민수 오면 진짜 져. 제 운동신경 완전 꽝이야. 선생님, 우리 팀에 민수 빼고 다른 애 넣어주세요. 민수는 벤치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은 PC방에 가거나 함께 학원에 가면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진짜 이상하지 않아? 맨날 혼자 있고. 응, 좀 무서워.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닐까? 민수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학교 어땠어? 라고 물으면 그는 좋았어요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민수는 교실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로 말입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매일 밤 내일은 다를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부 교사도 방관자였다. 민수가 중학교 2학년이 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담임교사인 박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남자 교사였습니다. 2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지만 민수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민수가 또 지각했어요. 그래? 김민수, 왜 또 늦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학교 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집 앞에서 1시간 동안 서성이다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면 체벌이야.
박 선생님은 민수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구경했습니다. 민수의 고통은 그들에게 오락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책상과 의자가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혼자서 무거운 책상과 의자를 다시 교실로 옮겼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누가 민수 책상을 내놨어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런 건 너희끼리 알아서 해. 선생님이 그런 일이리 신경 쓸 수 없어. 박 선생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른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점심시간에 민수의 도시락이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김민수, 너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은데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네, 선생님. 민수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가방에서 여학생의 속옷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교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 민수 완전 변태야. 진짜 소름 끼쳐. 그런 거 훔치고 다녀. 선생님, 민수가 변태짓 했어요. 민수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민수, 너 정말 이런 일을 했어?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 가방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너 요즘 이상하다고 다른 애들이 말하더라. 박 선생님은 민수를 의심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다른 아이들의 말만 듣고 민수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민수는 학부모를 불러오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박 선생님은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수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수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그를 변태라고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변태 온다며 피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박 선생님은 여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수, 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친구들이 좋아할 텐데. 너무 소극적이야.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소극적이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체육 시간에 민수는 축구공에 맞아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체육 선생님은 괜찮다, 일어나라고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수가 일부러 축구공에 맞았다며 웃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학교는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른들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점점 민수는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병원에 데려가셨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교사들의 방관은 민수를 더욱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애들끼리 해결해라. 내가 먼저 다가가봐라. 좀 더 활발해져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려고 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동급생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하고 교사들로부터는 방관당하고 그 누구도 그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삼부 도서관에서 찾은 숨통. 민수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민수는 교실을 벗어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민수는 책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인 이미영 선생님은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왔구나. 어떤 책을 읽을 거야? 아무거나 괜찮아요, 선생님. 민수는 처음에는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소설책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들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데미안이라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었습니다. 중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책이었지만 민수는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 구절이 민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신도 지금의 상황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미영 선생님은 민수의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처음에는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점차 책을 통해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민수야, 너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미영 선생님은 민수에게 어린 왕자를 건네주셨습니다. 민수는 그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왕자가 느꼈던 외로움과 아픔이 자신의 마음과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민수는 이 말을 공책에 적어두고 매일 읽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민수는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 시집, 전기, 심지어 철학책까지.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교실에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책 속 주인공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교육 관련 책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의 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좋은 교사란 무엇인가 같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영 선생님은 민수의 이런 변화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야, 혹시 학교 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어? 민수는 처음에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영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친구들의 따돌림, 교사들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미영 선생님은 민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들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선생님이 보기에 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아이야. 그런 아이가 어른이 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이후로 민수는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민수는 이 생각을 하며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교실에서는 여전히 투명인간이었지만 도서관에서는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미영 선생님은 민수를 위해 작은 코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수의 책장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코너에는 민수가 읽고 싶어하는 책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 책들은 모두 내가 훌륭한 교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민수는 감사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민수는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떤 아이도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같은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는 점차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팠지만 이 경험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도서관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읽은 책에서 느낀 점, 교실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 일기는 민수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이미영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민수야, 넌 분명히 훌륭한 교사가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도서관은 민수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민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의 꿈을 키우고 무엇보다 다시 희망을 갖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사부 인생을 바꾼 단 한 사람. 민수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국어교사 정수연 선생님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정수연 선생님은 다른 교사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빛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그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또 다른 어른의 빈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를 자주 불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민수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도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의 답변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민수야, 이 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웠지만 정수연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시의 화자가 외로워 보여요. 마치 저처럼. 좋은 해석이네요. 민수는 화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의 답변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교실에서 칭찬받는 것은 민수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 글 쓰는 걸 좋아하니? 네, 선생님. 일기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럼 한번 선생님께 보여줄래? 물론 강제는 아니고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일기에는 학교에서의 괴로움들이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수연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자신의 일기를 정수연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의 일기를 읽으며 때로는 미소를 짓고 때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훌륭한 글을 쓰는구나. 감정 표현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진솔해. 정말요? 정말이야. 그런데 민수야, 학교 생활이 힘들었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때로는 좋은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해. 하지만 이 시간이 너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날부터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를 특별히 돌봐주셨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민수를 교무실로 불러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민수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뭐가 되고 싶어?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의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좋은 꿈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교사가 되려면 대학에 가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민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때부터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방과 후에 남아서 민수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특히 국어를 잘해. 독서량도 많고 글쓰기 실력도 뛰어나고. 정말요? 정말이야. 그런데 수학이 좀 부족하네. 하지만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가 이해할 때까지 끈기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공부가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또 다른 괴롭힘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민수의 교과서에 낙서를 한 것입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정수연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책에.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의 교과서를 보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선생님이 새 책을 사줄게.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다음 날 정수연 선생님은 교실에서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골적인 괴롭힘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민수를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에게 다양한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특히 교육 관련 책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민수야, 이 책은 좋은 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쓰여진 책이야.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민수는 정수연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후에는 항상 선생님과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책을 읽고 생각했어요. 좋은 교사가 되려면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맞아. 그런데 민수는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남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교사가 될 수 있어. 정수연 선생님의 말씀은 민수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민수는 급격하게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의 지도와 자신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특히 국어 성적은 반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민수야, 이 정도면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저도 일반고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그런데 민수야, 고등학교 가서도 힘들 수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선생님이 계속 응원할게. 졸업식 날, 민수는 정수연 선생님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도와주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너라면 분명히 훌륭한 교사가 될 거야. 언제나 응원할게. 그렇게 민수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전히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은 민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아이에게 희망을 주었고 자신감을 잃었던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에게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부 편입과 도전, 그리고 교대. 고등학교에 입학한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의 조언대로 이번에는 먼저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민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반갑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신경 쓰느라 바빴고 민수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한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교육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대는 워낙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민수야, 교대는 정말 어려워. 성적도 좋아야 하고 면접도 잘 봐야 해. 담임 선생님은 민수에게 다른 대학을 알아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며 힘을 냈습니다. 민수야, 포기하지 마. 너라면 할 수 있어. 고등학교 3학년 첫 번째 수능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교대에 지원하기에는 점수가 부족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다른 대학을 알아보자. 부모님은 걱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1년 더 공부해서 꼭 교대에 가겠습니다. 재수 생활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대학생이 되었는데 민수만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 선생님의 편지가 힘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꿈을 포기하지 마. 늦더라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끝까지 해내는 거야. 두 번째 수능도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교대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정말 교사가 될 수 없는 걸까? 그때 정수연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수야, 포기하지 마. 교사가 되는 길은 교대만 있는 게 아니야. 사범대도 있고 교육대학원도 있어. 일단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편입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민수는 일반 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비록 교대는 아니었지만 교사가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민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교육 관련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교대 편입시험이 있다고. 대학교 2학년 때 민수는 교대 편입시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소수의 인원만 선발하는 극도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혹독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편입시험은 일반 입시와는 다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교육학 이론부터 교육 철학까지 폭넓은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교육학 도서를 수백 권 읽었습니다.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학습부진 아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면서 자신이 정말 교사가 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학이 정말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포기하지 마. 민수는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수를 좋아했습니다. 편입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자신있게 봤습니다. 2차 면접이 문제였습니다. 왜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진솔하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한 분의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교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민수는 떨렸습니다. 잘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발표가 났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합격! 민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교육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수연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교대에 편입됐어요. 정말? 민수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정수연 선생님의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대단하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꿈을 이뤘구나. 민수는 교대에 편입한 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고 교육 실습도 성실히 받았습니다. 교육 실습 때 민수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혼자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지민아, 선생님이랑 이야기해볼까? 민수는 그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지민아,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친구들이 아직 내 진짜 모습을 모르는 것뿐이야. 민수는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실습이 끝날 때 그 아이는 민수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생겼어요.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교사가 되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대를 졸업한 민수는 드디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임용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발령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발령받은 학교는 자신이 중학교를 다녔던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6부 그리고 다시 그 교실로. 2024년 3월 10년 만에 김민수는 모교의 교문을 다시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교사로서 말입니다. 김민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민수를 맞아주셨습니다. 10년 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바뀌었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미영 사서 선생님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야? 이미영 선생님은 민수를 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김민수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로 교사가 되었구나. 이미영 선생님은 민수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민수는 2학년 3반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묘하게도 그것은 자신이 10년 전에 다녔던 바로 그 교실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민수는 교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는 박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 구석자리에는 외로운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교실을 지켜야 해.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겪었던 일이 이 교실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3월 2일, 개학 첫날.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자신과 같은 아이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서준이라는 아이였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나와 비슷하네. 민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 될 김민수입니다. 민수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박서준이라는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수업 중에 그는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질문했습니다. 특히 박서준에게도 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준아, 이 단어의 뜻을 아나요? 박서준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수는 그의 답변을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잘 알고 있네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도시락을 먹었지만 박서준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박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준아, 혼자 먹기 외롭지 않아? 괜찮아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먹을까? 민수는 박서준 옆에 앉아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왜 저랑 같이 먹어요? 선생님도 혼자 먹기 외로워서. 그리고 서준이는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민수는 박서준을 특별히 관심 있게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평소에 고마웠던 친구나 더 가까워지고 싶은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아이들은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준은 당황했습니다. 편지를 쓸 친구가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박서준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서준아, 힘들면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도 돼. 박서준은 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다른 아이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뻐요. 민수는 박서준의 편지를 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박서준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모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서준을 성격이 좋은 아이들과 같은 모둠으로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모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민수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을 지켜보면서 박서준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박서준도 모둠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박서준이 생각보다 똑똑하고 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준아, 너 생각보다 공부 잘하네. 응,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려. 아이들이 박서준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반 아이들이 박서준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 너 완전 바보 같아 보인다. 안경 좀 봐. 완전 두꺼워. 박서준은 울먹이며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준아, 무슨 일이야? 박서준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처했습니다. 먼저 박서준을 달래주었습니다. 서준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나서 다른 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반 아이들이 박서준에게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서준은 민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민수는 박서준을 보며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에게도 이런 선생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간이 흘러 1학기가 끝났습니다. 박서준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여름방학 전 박서준은 민수에게 편지를 또 썼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도 친구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선생님이 용기를 주셔서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훨씬 좋은 아이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혼자였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는 박서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박서준이 얻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준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다른 아이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반에서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서준이가 완전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랑 축구도 하고 농담도 잘해요. 다른 아이들도 박서준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박서준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선생님은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저를 그냥 조용한 아이 정도로만 생각하셨는데.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준아, 선생님도 어릴 때 너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너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더 도와주고 싶었어. 정말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응, 그랬어. 하지만 너는 나보다 훨씬 용기가 있어.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박서준은 민수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2학년 3반 아이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담임하면 안 돼요? 선생님, 다른 반 가지 마세요. 특히 박서준은 가장 아쉬워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없으면 어떡해요? 민수는 박서준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서준아,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와도 돼. 7부 마지막 장면 엔딩. 2025년 3월 민수는 다시 새로운 2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학년 1반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민수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박서준이었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된 박서준은 키도 조금 크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서준아, 어떻게 지내? 선생님, 저 이제 반장이에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어제는 생일 파티도 했어요. 박서준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해. 서준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혼자였을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여러 아이들이 박서준을 찾았습니다. 서준아, 우리 같이 운동장에서 축구하자. 응, 잠깐만.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갈게. 박서준은 민수에게 인사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이미영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민수야, 박서준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킨 거니?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관심을 가져주고 믿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그게 특별한 거야.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 이미영 선생님은 민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10년 전에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과 같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서준이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 그렇게 좋은 일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야.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수는 자신의 새로운 반 아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박서준과 비슷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서현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 괜찮아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청소하면서 이야기할까? 민수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를 위해서. 에필로그. 퇴근길에 민수는 학교 교정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나는 이 학교에서 투명인간이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영 선생님 한 분이 나를 구해주셨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른 아이들을 구해주고 있다. 박서준이, 그리고 이제 이서연이도. 민수는 교문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혼자 외로워하는 아이들을 찾아서 도와줄 거야. 그것이 내가 교사가 된 이유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늘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별을 보며 이미영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을 구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민수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한 아이를 구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다른 아이들을 구하는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